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치과 산식TV의 정우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케일링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고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오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이 무엇일까요? 스케일링은 치태, 치석 같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치아를 깨끗하고 좀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거든요. 치석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스케일링으로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잘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을 받으면은 이제 보험이 돼서 10,000원대로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하게, 또 이제 내년이 되면은 한 번 또 보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은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올해 내가 6월 달에 받았다 하면은 내년도 6월 달에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보통.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스케일링은 비용이 한 5에서 8만 원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이제 10,000원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이제 여기 뒤에 보이시는 여기 유니트 체어 있죠? 여기 유니트 체어에 이렇게 스케일러가 달려있거든요, 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석을 제거해요. 제가 이제 20,000Hz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 엄청 빠른 도구라서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구예요. 그리고 저 초음파 스케일러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물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효과라고 이제 잇몸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칫솔도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얇은 그런 저런 스케일러 같은 기구를 넣으면 이렇게 잇몸 밑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면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공동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물론 저 초음파 스케일러도 팁이 좀 얇긴 얇은데 그거보다 더 얇은 이제 물 안 나오고 손으로만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초음파 스케일러가 닿지 않는 뭐 치아 사이라든지 그런 곳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 스케일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잇몸병을 유발하는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치태랑 치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태랑 치석을 제거해 줌으로써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나 뭐 커피, 녹차, 홍차, 와인,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찌개류 그런 거 먹으면 치아 착색이 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색되는 것도 스케일링 하면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충치인지 착색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배 착색 같은 경우에는 충치랑 같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지워지면은 걔는 충치가 아닌 거고, 스케일링을 해도 안 지워지고 계속 남아있는 이렇게 씹는면이나 그런 홈파진 부분에 있는 것은 충치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가장 정확하겠죠. 보통 이제 스케일링은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마취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각을 하듯이 하는 그런 마취를 하고 진행하고, 주사를 놔서 하는 마취는 스케일링 할 때는 보통 잘 안 해요. 치아 뿌리 쪽에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하는 수기구로 치석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그래도 이제 치석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마취를 하고 그 수기구로, 손으로 하는 그 기구로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 전 처치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교정할 때도, 치아 교정할 때도 여기 치아 사이 이런 데 치석이 있으면은 치석 때문에 공간이 잘 안 닫히고 부분도 잘 안 가거든요, 치아가. 그래서 교정하기 전에는 스케일링을 꼭 해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입냄새, 이제 구취의 원인이 치석과 치태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입냄새도 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진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그럴싸해요. 왜냐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사이에 치석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원래 이렇게 치석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던 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치아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오해고,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잇몸 밑으로 치석이 계속 들어가서 잇몸뼈를 갉아먹거든요. 그럼 이제 속히 말하는 풍치가 와요. 치아는 이제 멀쩡하다 치더라도 잇몸이 뼈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빠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무는 멀쩡한데 밑에 토양이 만약에 엉망이면은 나무가 아무리 멀쩡해도 쓰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치석을 꼭 제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치아가 깎인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치아가 뭐 충치를 진짜 심하게 먹어서 많이 치아가 사가 있고 그런 치아에다가
스케일러도 파워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그거를 뭐 완전 풀 파워로 해가지고 세워서 막 진짜 막 내가 이 치아를 진짜 조져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꾹 누르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미 유튜브에 뭐 스케일링, 치아 깎이나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실험이 진짜 많아요. 뭐 계란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 치아를 이렇게 뽑은 치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치아가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오해고 아마 치석이 이렇게 색깔이 또 치아랑 비슷하니까 그 조각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양치하다 딱 뱉었는데 이제 그 조각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게 좀 치아처럼 보일 수 있어서 깎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가 실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치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갑자기 옷을 이렇게 벗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치석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치석을 제거하니까 얘가 추운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실인 걸 잘 느끼는 거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 최대로 길어도 진짜 한 일주일 정도고 그동안은 좀 찬 거 뜨거운 거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린 증상이 계속 있으면은 시린 매드, 센소다인 그런 시린이 전용 치약 있잖아요. 그런 치약을 써주면 좋아요. 혹시라도 일주일 지나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나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스케일링 하면은 치석이 더 잘 생겨서 그냥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또 생길 거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먼지가 어차피 있으니까 막 쌓여도 별로 티가 안 나서 더 더러워지는지 잘 모르는데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한 그런 바닥에 먼지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먼지 떨어져 있냐고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해진 치아라서 치석이 쌓이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선천적으로 이제 침의 그런 농도, 침의 물기에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는 분이 있고 유전적으로 또 뭐 담배를 피신다든지 아니면 뭐 양치를 잘 안 하신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치석이 더 잘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스케일링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5번째, 그러면 스케일링을 어떤 주기로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해요. 자기가 양치도 잘하고 구강 관리 잘하고 치석이 그렇게 잘 생기지도 않는다 하면은 그 보험 될 때 1년에 한 번씩 딱 주기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제 나는 뭐 관리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치석이 좀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유전적인 요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또 이제 치과에서 제일 권장드리는 치과에 내원하는 주기를 6개월로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랑 관계없이도 내원하면은 치석이 좀 잘 생기는 편이신데 스케일링 한 번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스케일링 한 번 받으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보험 한 번 받고 이제 비보험으로 한 번 받고 하면은 괜찮죠. 그 스케일링을 한 번 받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풍치가 생기지 않아서 뭐 임플란트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몇십 배, 몇백 배 돈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비 내기 아까워서 불법 주차해놓고 나중에 딱지 끊기면은 그 돈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스케일링 한번 그냥 딱 받으시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좋고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은 엄청 고생이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치과에 가야 되고 한데 스케일링 그냥 한 번만 딱 가서 받으면 깔끔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뭐 담배를 진짜 많이 피시는 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전적으로 또 많이 생기는 분 그리고 잇몸이 또 선천적으로 안 좋거나 아니면 진짜 관리가 안 돼서 잇몸병도 계속 있고 그런 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6번째,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니 하면은 여기 혀 앞에 아래 앞니 안쪽 있죠. 이쪽이 제일 잘 생겨요. 그 침샘이 여기 있거든요. 혀 밑에. 그래서 이쪽이 치석이 제일 잘 생기고 그리고 귀 밑에 여기도 침샘이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여기 어금니에도 치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당연히 잘 닦아줘야 되지만 이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여기 혀 앞에 아래 앞니 안쪽 이쪽이랑 어금니 쪽에는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치석이 생기는 게 좀 방지되니까. 7번째, 스케일링 받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던데 라고 하시던데 인공심장 그 박동기 있죠. 그거 하신 분들은 이제 초음파 하면은 거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수기구로 하든지 손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 하신 분들은 스케일링 하시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저 하고 있다고 인공심장 박동기. 8번째,
스케일링 많이 아픈가요? 많이 물어보시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그냥 좀 실이구나 이런 느낌만 있고 거의 괜찮아 하시거든요. 근데 잇몸도 안 좋고 또 치석이 되게 많은 분들은 진짜 아프고 솔직히 시려요. 저도 19살 땐가? 그때까지는 이제 치위생과 가기 전까지는 양치도 진짜 안 하고 그냥 밤에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석도 진짜 많고 잇몸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스케일링 봤는데 진짜 와, 일단 치석이 많으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한 3, 40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죽을 맛이었고 아직도 안 끝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막 피 철철 나고 뭐 뜨거운 거 먹다가 진짜 싫어서 막 큰일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스케일링 하면은 그냥 하는구나. 어차피 저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좀 시리고 이런 걸 아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있고 진짜 아프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어요. 조금 시리기만 시리고. 9번째, 스케일링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그거는 빼고 없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치석을 되게 많이 제거하는 분들은 치아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치석이 아무래도 잇몸뼈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뺏어가면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치석이 이렇게 치아를 좀 잡아주고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게 좋은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치아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뭐 잇몸뼈가 진짜 너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가? 뭐 약간 그런 경우라면은 양치 잘 하면은 그래도 차츰차츰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양치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잇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그 치주염이 생겼던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피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뱉으면 계속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뱉지 말고 피는 삼키시고 혈압이 올라가면 피가 또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샤워는 해도 되는데 이렇게 왜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근다든지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 또 빨대 쓰면은 이렇게 입안에 압이 생겨서 피가 또 계속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대 사용하는 것도 한 2, 3일 정도는 자제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술, 담배 안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에 대한 궁금증 9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가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